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외교를 할 것인가는 거의 모든 정부에서 해온 고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균형 외교라고 해서 경제와 안보를 좀 달리 접근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외교부를 취재하고 있는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미국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온 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동맹을 위해서 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동맹인 한국에 미국이 원하는 게 대체 뭐냐? 당장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부족해서 수급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우리와 공급망을 협력해서 선점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우리와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는 역대 정부와 비교를 했을 때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 굳이 따지자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쪽에 좀 더 가까운 편이었죠. 그랬죠. 지금은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과 긴밀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흔히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만이 아니고요.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 안보 협의체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죠. 네. 여기에도 우리가 참여하기로 했죠. 네. 이름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영어로 인도퍼시픽을 따서 IPEF라고 하는 공동체인데요. 경제 안보 공동체입니다. 미국 주도로 이번 순방 때 출범시킬 예정인데요. 우리나라도 참여하겠다고 이미 밝혔고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든 다른 첨단 제품이든 간에 중국은 빼고 서로 공급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인데요. 그런데 영내에서 같이 협력할 4개 분야만 지금 확정을 했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거든요. 완전히 준비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도 미국이 서둘러서 이걸 출범시키는 거는 그만큼 중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특파원 리포트로도 봤습니다만 이런 미국의 행보에 중국 역시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이 그동안에도 그렇고 특히 이번 한미 회담에도 상당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그 결론을 내기에 앞서서 일단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꼭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해요. 제로섬이요. 네. 제가 만난 외교부 당국자들도 이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게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IPEF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말을 하는데 이런 취지를 중국에 잘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지금도 우리 수출에서 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중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적어도 중국의 사드 보복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점점 낮추고 반도체처럼 우리 것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경쟁력을 좀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지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